박시영 대표. 자, 이거 진보 좋아. 진보. 박시영 대표는 이 광고를 해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유튜브에서는 먹혀. 뭐죠? 8월 1일 날. 예, 우리 총수 나옵니다. 개업 방송에. 그렇게 알고 있어. 자, 한 주간 여론 동향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평균 내서 내는 거죠. 지난주 평균이 이제 30% 초반대로 떨어졌어요. 예. 여기 쫙쫙. 쪽벌이 자꾸 생각나지. 쩍벌.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정당 지지율이 역전됐어요. 민주당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올라가? 리얼미터가 대중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진보 성향 유권자도 리얼미터에는 어느 정도 응답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 보면 아직도 진보 성향의 그 국민들은 응답을 잘 안 해요. 한 10% 적게 하거든요. 이게 대선 이후 처음이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사연은 지난주 주말에 하는 겁니다. 금토. 예. 금토에 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30% 초반. 이건 오늘 나온 거죠. 너무 간격을 넓게 했어. 그래 너무 벌어져 보여.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 저 정도면. 대체로 봐서 한 30% 초반에 일정 정도 저지선이 형성된 것 같아. 지금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요즘에 김건희 여사 안 나오잖아요. 도어 스태핑도 굉장히 짧아졌잖아. 20%로 주저앉으면 그 다음에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원래. 그래서 그리고 그걸 막아내려고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0%대가 되면은 관료들이 안 움직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요, 국민의힘. 그게 역전되는 걸 레임덕이라고 그러거든. 그건 임기 말에 오는 거예요. 이게 2달 됐는데 왔어.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퀴클리. 뭐 족바가 좋아, 빠르게 가. 굉장히 너무 빠른 빨리 것 같아. 왔어. 빨리 가. 모두가 처음 보는 현상이야. 다음 달 6일날 광화문 광장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성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한 것이고, 여론조사 꽃이 탄생했잖아. 꽃은 이번에 웹조사를 했어요. 몇백만 명 패널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의 여론 그 풀을 활용했거든요. 전화면접 조사나 ARS 조사 같이 성연령 지역별로 이렇게 할당을 다 줘요. 근데 이제 온라인 조사의 특징은 주관식 문항을 묻기도 편하고 이미지 평가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문항을 상대적으로 많이 물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화조사에 왜냐면 비해서. 웹으로 보면서 하잖아. 예, 그래서 전략을 수립하는 용이라든가 아니면 심리 같은 걸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조사 방식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표집되는 특징은 있어요. 고학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표집이 많이 된다. 그리고 70대 이상의 대표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런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아서 지금은 온라인 조사 상당히 대세고 중도층이 많이 표집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전화면접이나 ARS 조사를 안 합니다. 웹조사로 넘어갔어요. 저희도 웹조사를 반영해 나갈 텐데, 대규모 웹조사를 이제 이번에 했습니다. 조사개요. 이런 식으로 했다. 자, 여기서부터 달라져. 그치.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그림이? 그치, 처음 보죠. 완전히 이 느낌을 물어봤어요. 단어로 구체적으로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도 있고, 그리고 비토층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불안하다. 긍정적인 요소 4개, 부정적인 요소 4개. 가장 가까운 개인의 느끼는 감정이 불안하다가 가장 높게 나죠. 긍정적으로는 솔직, 남자답다, 안도감, 유쾌하다. 나도 유쾌는 해.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달라요. 이게 재밌는 것이, 요약하면 진보층은 화가 나는 거예요. 중도는 불안한 거예요. 보수는 답답하다예요. 이렇게밖에 못하나. 말실수 너무 한다. 보수층도 보시면 솔직하다만 높게 나왔지 21%로 그 다음이 불안 답답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층들도 마음에 안 내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재밌는 게 20, 30대는 답답하다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40대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불안하다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여러 명 겪어봤잖아. 이미 40대 이상 되면 저 정도 능력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텐데 대처가 가능하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40대를 넘어가면 다 불안하다. 자, 그리고 강점, 약점 하나씩 짚으라고 했더니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재미있는 것이 여기 보면 말 실수가 잦다가 있잖아요. 보수는 말 실수가 잦다가 두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경험 부족은 다 1등인데 진보 보수 중도 할 거 없이 보수는 말 실수 때문에 점수를 까먹는다. 저 정도는 아닌데 진보는 보면 경험 부족, 독선, 경찰 편향, 말 실수 골고루 높아요. 그렇죠. 독선적이다는 거는 진보층과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보는. 강쪽은 소신이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말을 거침없이 하잖아. 그것을 보수 쪽에서는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 중에 29%가 이걸 선택했어요. 제일 특이한 게 뭐예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야. 강점 잘 모르겠다는 건 33%야. 3명 중에 1명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강점. 잘 모르겠다가 1등이에요. 근데 약점 봐봐. 약점. 잘 모르겠다. 5.3%밖에 없어. 약점은 느끼는 게 다 있는 거야. 강점이 없다가 제일 높은 거야. 사실은. 소신이 분명하다 보다 높아. 자, 이거 재밌어 아주. 이거 갖고 싶지? 30년간 이 바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거 처음 보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화려한 장표는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자, 이게 이제 지지율인데 여기는 이미 20%대가 갔어요. 다른 데하고 차이는 잘 모르겠다가 9.9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가면 30% 정도 되는 30% 거죠. 되는 네, 것이고 네. 요게 빠지면은 26%가 되는 거고 보수층에서도 잘 모르겠다 선택하는 사람이 10%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26.4가 나온 거예요. 네. 네. 권역별로 유일하게 대구 경북에서 팽팽합니다. 44.3, 41.7. 여기만 팽팽하고 모든 지역에서 성별 무관하게 다 부정이 높고 보수만 딱 집어내면 이제 간신히 50%를 넘기고 있어요. 보수에서도 부정평가가 40% 가까이 돼요. 38.3. 굉장한 위험 신호죠. 네. 네. 일단 중도층이 확실히 돌아섰습니다. 중요한 게. 자, 그리고 취임 이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억에 남는 게 많아. 이게 이제 복수응답 두 가지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진보 보수 떠나서 한동훈 검사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충격적이다. 40대 이상은 보면, 진짜 끼리끼리 막 해버리네? 대놓고. 누가 보다 오른팔이라고 하는 부하인데, 이렇게 대놓고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50대는 여기 더해서 검찰 편중 인사. 네. 검찰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니까. 검찰공화국 프레임이 실제로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다. 검찰공화국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분이 수치로 좀 드러나고 40대 이상은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는 걸 보고 너무 대놓고 끼리끼리다. 20, 30대는 역시 이준석을 첫 번째로 사진은 잘 골랐네. 딱 상황에 맞아. 그리고 도어 스태핑. 이 보수층에서는 저걸 가장 걱정해요. 도어 스태핑. 왜 자꾸 나와가지고 점수를 까먹고 있냐. 또 하나가 이제 배우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언론이 보면 인사 문제 얘기해서 장관 후보 낙마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17%밖에 임팩트가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보기를 그렇게 주니까. 예, 그렇게 주니까 거기서 그렇지. 고르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한동훈 검사, 뭐 사정기관 검찰 출신 인사 그쪽이 묶으면 훨씬 세잖아요. 예, 장관 검찰 편중. 인사보다는. 한동훈 검사가 바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는 것이 너무 적나라하다고 본 거예요. 적나라하다 정말. 빤스를 입고 다녀야 되는데. 요거도 페이지 디자인을 잘했어. 아니 이게 세련돼 있어. 프로들이 한 거야. 확실히 좀 달라. 애썼어. 네, 썼어. 아니 몇 군데 보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여론조사를. 아니, 조사기관 사람들도 보여줬어. 왜 니네는 이렇게 못하니?
자, 그 다음.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재밌어. 네, 요거 재밌습니다. 자, 대선 때와 비교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냐. 그때보다 더 못한다. 진보와 중도는 다 더 못한다가 더 많고. 보수도 밑에 보시면 비슷하다가 제일 높지만 더 못한다가 31.7, 더 잘한다 28.5로 자, 근소하게 그러니까 보수 중도 더 못한다. 보수 비슷하다 36, 못한다 31. 자기들이 봐도 그런 거야. 자기들이 봐도 보수의 실망감이 여론조사 수치에 나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됐는데 무조건 더 돋보여요. 이제는 모든 권위를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더 못한다고 보이기는 굉장히 디피컬트한 겁니다. 그거는 이룩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저 집권 2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래서 초반에 대통령들은 문 대통령은 80% 나오고 박근혜도 70%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통령 되면 2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선거 당시로 돌아가면 누구를 찍을 거냐 이거 여론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더 훨씬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질문은 집권 2개월 차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처음 봤습니다. TV조선에서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지지율이 30%가 되면 야당이 말을 안 듣고 지지율이 20%가 되면 관료가 말을 안 듣고 지지율이 10%가 되면 측근들이 다 떠나고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되면 탄핵이 된다. 탄핵이란 단어를 자기들이 꺼냈어요. 내가 안 그랬다? 지금 2달 됐는데 거기서도 지금 쇼크를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자체 여론조사하고 있어. 지금 급했어. 그 집 불렀어요, 지금. 그래서 온갖 거 쏟아놓고 있어요. 근데 그냥 횡보다 통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측면별 평가인데 요거 이제 쑥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지. 이거 공짜로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세가 적절하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주 단순하게 물어본 거지. 이런 게 정확한 거거든. 다 그렇지 않다야. 쭉쭉쭉. 다 그렇지 않다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거거든요. 네, 다중 회귀 분석을 예, 한 거죠. 인과관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국정 운영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국가 비전이 있느냐, 경제적 역량이 있느냐 이런 거 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그러면 대통령 평가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경제적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이 넘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경제를 잘 못할 때, 역량이 없을 때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느냐, 어떤 요인을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경제적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 역량이 실제로 없다면 그게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는 또 다른 요소잖아요. 내가 저 사람 소통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런 줄 알았어. 그러면 대통령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 이미 반영된 거거든요. 그걸 측정해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와서 그렇지. 이 부분은 상세하게. 요거 마음의 깊은 부분에 있는 거거든. 저건 못하는 건 당연해서 지지율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저거는 잘할까 못할까 긴가민가인데 저걸 만약에 진짜 못한다면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이미 구독한 분들은 이번 주에 갑니다. 구독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료화면에 띄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자, 그 다음으로 요게 진짜 재밌는 그 거야. 다음이 더 재밌어. 요거 잠깐 하고. 요거 조금 부인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예. 좋지 않은 느낌이다. 느낌이 중요하거든. 응? 보수층에서는 좋은 느낌까지 말을 못하니까 느낌 없다. 이 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흔히 뭐 언론은 패션 논란 막 이런 거 키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패션은 6.8밖에 안 나왔어요. 심각하게 국민들의. 생각하는 건 대통령을 조종하는 거 아니야? 직접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학력 허위 경력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소명하는 태도. 일반적으로 언론은 이걸 제일 많이 보도하고 패션을 그 다음에 보도하잖아요. 실제 사람들이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국정운영 개입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예요. 실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물어봤어. 미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정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면 여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대감. 기대감은 없다. 향후 기대감은 현재 국정운영 평가보다는 5에서 10% 높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큰일 나죠. 지금 못하지 앞으로는 좀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잘할 거야. 이것도 50%대예요. 잘할 거라. 그러니까 33%가 기대가 없어. 기대가 없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저것도. 네. 이게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지율 뚜껑이 40%대 지금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뭘 잘해도 40%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 네. 자, 이게 재밌어. 이게 제일 재밌지. 이게 제일 재밌어. 이거는 여기까지만. 이거는 금요일 날 구독자에게는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다스베이다에서는 다음 주에 다룰 텐데 뭐냐면은 주간식이에요. 직접 써라. 이거 진짜 재밌어. 앞 글자가 독인 거 진짜 많이 나와. 독선, 독재, 독단, 독불. 그리고 무자 많이 나와요. 무능, 무개념, 무책임, 무자격, 무정부도 나와. 거기 개자도 많이 나와. 개짜 많이 나와. 개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 많이 나옵니다. 에? 어떤 분은 이거 오픈 문항이니까 한 100자 막 이렇게 써온 분도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한 6가지 재밌어. 진단도 해서 막 써오고.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네 글자 의태가 많이 나옵니다. 에? 주먹구구, 우왕좌왕, 어영부영, 얼렁뚱땅, 청방지축, 엉망진창.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오픈 문항을 날 것 그대로 나온 거 그대로 읽어보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어휘 선택이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그만큼 바닥 민심이 사납다. 이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픈 문항을 해보면. 진짜 여론조사에는 안 나오는 단어 멸망. 미리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 장사 잘해. 예. 구독자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메일로 날아갑니다. 자, 이제 월 구독 가능해요. 이제 장사 끝났으니까 갈까? 안녕. 요 주간식은 뭐냐면 한 단어로 표현하세요. 자유롭게 응답해 주세요. 무척 자유로워.